배우는 배우인데 무명 배우 시절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위험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이프랑 애기랑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또 눈물 날 거예요. 이제 조그만한 영양제 몇 개 팔아서 진짜 변한 점이었어요. 한 달 동안 7,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집행 광고비는 118만 원. 두 번째 사업자는 매출은 6,05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 광고비가 56만 원. 저는 2%도 안 쓰죠. 상해 노출 되는 데까지 며칠 안 걸려요. 저는 3일 정도면.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쵸.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제가 알아낸 거니까. 배우 생활 했던 애가 컴퓨터를 할 일이 없고 막노동하는 애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일도 없고 막상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른분들도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진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몇 번만 해보시면 있거든요. 이거는 술 먹고 하는 진심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은 뭐 하고 나오신 거예요? 수강생 한 분 이제 컨설팅이 있어서 좀 봐드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쿠팡에서 최대한 광고비 적게 쓰고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강사뿐만 아니라 직접 현업에서 판매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수강생 한 200명 정도 되는 강사이자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있는 셀러 윤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요? 매출은 지금 1억 4천에서 1억 6, 7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순수익은 4,500에서 한 5,500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럼 마진이 거의 한 40~50% 되네요. 네, 저는 제품마다 한 40%에서 한 45% 정도씩은 남고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직원이 없어서 큰 사무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 사무실에 가끔 이제 일 있을 때 컨설팅하고 일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매출이 1억인데 네. 직원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매출 한 5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매출이 항상 1억이 넘기는 하는데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초등학교 데려다 주고 강아지 산책 시킬 때도 있고요. 빈둥빈둥 대다가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고 잠깐 일해요. 근데 건기식 판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1억 정도 매출하려면 되게 막 쌓아두고 판매해야 할 것 같은데 재고 걱정 이런 건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면 제가 다 보관을 하지 않고 3PL 물류대행 창고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제 제품을 다 보내놓습니다.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주서만 다운을 받아서 물류 창고에다 보내주면 포장, 배송, 그 다음에 반품도 다 거기서 받아주니까 제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판매는 어쩌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몸 쓰는 일을 하다가 좀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은 안 된다. 지금 이거 수술하면 아이를 안고 다니질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재활을 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짜 열심히 찾아봤어요. 병실에 누워갖고 핸드폰으로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카페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온라인 셀러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해야겠다. 왜냐면 온라인 셀러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시간이랑 장소랑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파는 만큼 더 벌어갈 수 있는 그게 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사업자 등록증 바로 내고 그렇게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외모가 엄청 출중하신데 아닙니다. 혹시 막 그전에는 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몸 쓰는 일 하기 전에는 배우는 배우인데 무명 배우 시절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대표님 처음부터 건기식으로 판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다 해봤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 농수산물, 공산품, 브랜드 리셀 이런 거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부엌 찻장을 딱 열었는데 건강식품인데 유통기한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오래 운동한다고 사놨던 거를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걸 또 사신 거예요? 네, 똑같은 걸 또 산 거예요. 제가 그때 반품을 안 하고. 그래서 생각이 딱 든 게 모든 집이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바로 건강기능식품 위탁 판매를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루 매출이 3,800만 원 나왔거든요. 좋죠. 돈 버니까.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라인 셀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계속 막 주문 넣어야 되고 반품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접 제조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제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조하셨을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일하면서 돈 모아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350만 원으로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3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전 재산이 350이셨는데 지금 1억 버시는 거예요? 그쵸. 벌이는 많이 좋아졌죠. 좀 안 믿겨서 그런데 그것도 인증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지금 컴퓨터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죠. 사업자가 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2개 사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자인데 한 달 동안 7,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행 광고비는 118만 원,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1183%. 두 번째 사업자는 요건데 매출은 6,05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 광고비가 56만 원, 광고 수익률이 1,519% 정도 나왔네요. 이게 다 월 매출인 거죠? 그쵸. 사업자 2개의 월 매출. 그러니까 쿠팡이 광고 지옥이거든요, 진짜로. 광고 돌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1억을 팔면 뭐 하나요? 사실 광고비 3천만 원 내버리면 남는 게 많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억이어도 광고비를 100만 원, 150만 원을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미 광고비에서만 제가 3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매출이어도. 이제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다른 쿠팡 셀러들은 쿠팡 광고비 한 30%, 40% 이렇게 쓴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은 몇 % 정도 쓰는 거예요? 저는 2%도 안 쓰죠. 2%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품이 상위 노출되어 있으면 돼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쿠팡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멜라토닌이라고 쿠팡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노출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여기가 가장 상위 순위거든요. 이 첫 번째 광고 자리는 클릭 한 번 했는데 12,000원이 나갔어요. 클릭만 해도요? 네, 클릭만 해도. 근데 여기 노출시키고 싶어서 이 광고를 돌리는 건데 만약에 제 제품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광고를 안 돌려도 되겠죠.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저는 150원 써요. 150원, 160원, 막 200원. 200원을 쓰고 16,400원에 팔게 되면 저는 몇천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 수익률이. 그래서 아까 막 4,000%, 맞아요. 1,000% 이렇게 맞아요.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제 방식의 포인트입니다. 대표님 근데 3년 만에 이렇게 매출이 빵 뛰셨잖아요. 돈을 벌기 전이랑 후 조금 달라진 게 있으세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가족들이 안 힘들게 해줄 수 있고 제가 가족들을 거의 못 챙겼죠. 생활비도 거의 줄 수가 없었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었고 아이도 와이프가 혼자 다 키웠고 원래 육아를 하면 남편이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도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은 뭐 충분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바쁘셔서 못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쵸. 한번 출장 가면은 한 3, 4일 있다 와야 되고 현장 나가도 집에 오면 밤 9시 반, 10시 이러니까 아이는 벌써 자고 있고 애기 엄마가 다 케어를 한 상태고 저도 오면은 항상 망신창이고 그러니까 몸은 안 힘들었는데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아요. 또 상황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미안한 게 또 생기더라고요. 항상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막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이랑 되게 대비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쵸. 하루 벌어서 조금 아끼고 또 하루 벌어서 조금 아끼고 그런 삶이었어요. 진짜로 몸 쓰는 일을 많이 했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냥 진짜 공사 현장도 많이 가고 저수지 정화조 청소하러 또 가고 저수지 정화조에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거든요. 저수지에다가 던져놔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차로 줄로 묶어갖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엄청 무겁거든요. 물도 막 이만큼 먹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줄이 그날 끊어졌었어요. 제가 첫날 갔었던 곳이었는데 그게 끊어져갖고 방수복 입고 물에 들어가서 잡부 4명이서 들어가고 그거 막 끌고 올라오고. 근데 그날 또 방수복이 제가 입었던 게 빵꾸난 방수복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물이 차는 거였는데 여기 다 피부병 나가고 그런 일도 하고 화장실 지하에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 그 지하 공간이 따로 있어요. 뒤로 들어가면 엄청 낮고 습하고 막 배수관 터졌다 이러면 가갖고 그거 정비하러 다니고 그런 일도 해보고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좀 위험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돈을 좀 더 주니까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떤 거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저는 무조건 가족. 와이프랑 애기랑. 없었으면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또 눈물 날 거야.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뭔가 돈 액수가 늘어난 것보다 대표님께서 시간이 생긴 게 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기가 아빠 저거 사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저거 굳이 꼭 지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 저기 가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하면 그래 가자, 지금 가자, 지금 먹자 이걸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알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게 진짜 거창했던 거구나, 하기 싫은 거를 안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걸 그때 느꼈어요. 최근에 이제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그만한 영양제 몇 개 팔아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영양제가 어떻게 보면 대표님 인생에 되게 변환점이네요. 맞아요. 진짜 변환점이었어요. 그럼 대표님 그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도 괜찮아지면서 기억에 남는 소비 같은 게 있으세요? 소비요? 와이프 차가 경차였는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차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 경차도 되게 오래된 중고차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와이프 생일날 제가 청담동 포르쉐에 가서 차를 사줬습니다. 저는 카니발 타요 아직도. 와이프는 포르쉐를 타고 저는 카니발을 타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대표님 원래 좀 건강이나 그런 원료에 대한 지식 같은 건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예. 저 컴퓨터도 잘 못했어요. 저희가 뭐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배우 생활 했던 애가 컴퓨터를 할 일이 없고 막노동하는 애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일도 없고 아예 만져볼 줄도 몰랐거든요. 막상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른분들도 처음엔 어려워하시지만 금방 다 배우시더라고요. 그럼 막 정보 이런 것들은 다 그럼 어떻게 처음 습득하셨어요? 저는 스승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네이버 그냥 쳐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사실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노하우는 제가 알아내고. 그럼 대표님이 하시는 게 광고비 없이 상위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 건기씨가 아니고 다른 제품도 다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돼요, 다. 다른 더 비싼 제품이나 더 막 시장성 더 좋은 그런 제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성이 더 좋은 제품이 아직 제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단 쿠팡에서 파는데 마진이 40%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원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예 새로운 거. 그러니까 고인물이랑 초보분들이랑 방법만 알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고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원료는 무조건 리뷰가 0개부터 시작이고 제품이 출시되는 기간도 거의 비슷해요. 대표님 그럼 혹시 그 상위 노출 비결이 어떤 거예요? 상위 노출 비결은 이게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해답은 진짜 쉬운 거였어요. 쿠팡이 좋아하는 행위를 해주면 돼요. 쿠팡이 뭘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해보기 전에 쿠팡은 어떤 기업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일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 그럼 광고는 일단 패스하고 남은 게 이제 판매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많이 줄 것 같은 상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딱 등록하고 나서 노출이 됐을 때 내가 너희 쿠팡에게 수수료 많이 줄 수 있는 상품이야 라고 인식시켜주면 돼요. 그게 상위 노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상품 등록하고 노출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인분들에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쿠팡은 뭐야 노출도가 별로 없는데 구매가 일어나네? 그럼 노출을 조금만 더 시켜줘 볼까? 그리고 그 다음날 노출을 조금 더 시켜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노출이 더 됐을 거를 감안해서 구매를 조금 더 해줍니다. 그럼 쿠팡에서 뭐야 노출을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구매량이 늘어나네? 이렇게 제 제품이 수수료를 많이 줄 거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케이 이 제품은 그냥 노출을 한번 팍 시켜줘 보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하고 상위 노출 되는 데까지 며칠 안 걸려요. 저는 3일 정도면 3일이면 저 1페이지 1, 2, 3등에 올라가는 거예요? 1, 2, 3등이 될 수도 있고 5, 6, 7등이 될 수도 있는데 1, 2, 3등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대표님 막 이런 노하우들은 어디서도 못 들은 것 같은데 못 듣죠. 제가 알아낸 거니까. 대표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쵸.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대표님 근데 이렇게 매출 월 1억씩 하시는데 대표님만의 좀 특별한 판매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뭐 상위 노출하는 것도 상위 노출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랑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홈쇼핑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홈쇼핑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콘드로이친이라는 건데 지금 방송 예정이 48개가 있죠.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홈쇼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홈쇼핑을 하는
제품의 원료 있죠. 대기업 제품의 원료. 그거랑 동일한 원료로 빠르게 제조를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홈쇼핑은 딱 1시간 하거든요. 1시간 동안 그래프가 이렇게 변합니다. 잔잔하죠. 그러다가 홈쇼핑 요 1시간 동안 그래프가 쭉 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느는 거예요? 사람들은 홈쇼핑을 보면서 홈쇼핑에서만 구매하지 않아요. 왜냐면 쿠팡이 훨씬 빨리 오거든요. 그 쿠팡이 훨씬 저렴해요. 같은 제품이어도. 그래서 쿠팡에다가 쳐봅니다. 콘드로이친이라고 딱 쳐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제품과 일반 셀러의 제품이 나란히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안착을 시키면 가장 나이스죠. 일반 제품은 뭐 5개월짜리가 25,000원에 지금 나와 있고, 본사 대기업 제품은 한 달 동안 51,300원이에요.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그게. 근데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제품이 쿠팡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 제품이 대기업 제품보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몇 통으로 시작하세요?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개부터도 다 가능합니다. 100개 제조하는데 금액을 한번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3,500원? 그러면 3,500 곱하기 100 하면 35만 원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제 브랜드를 넣어서 이제 제품을 제조할 수가 있는 거죠. 35만 원으로 자기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초보자가 처음 판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되게 간단한 신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신고가 되게 어려운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10명의 셀러가 시작을 한다고 치면 한 8명 정도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고하는 절차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으로라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그냥 각종 신고들, 이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만 하면 쉽지 막상 해보면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 건강식품 제조를 위한 첫걸음, 판매 준비 단계예요. 이렇게 4가지인데 이거를 해야만 제조까지 가능해요.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렇게 4가지를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60대 어르신 분들도 이거 보고 신고 각자 다 하세요. 저한테 별로 안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다 따라서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준비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브랜드라 하면 그 로고도 3개 할 것 같고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진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브랜드 네이밍 생성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네이밍 추천해줘 라고 치면 제가 좀 프롬프트를 만져 놨어요. 3음절에서 5음절, 영문이나 한글 뭐 이런 식으로 다 뽑아줘 라고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괜찮은 것들이 꽤 나올 때가 있거든요. 비바루트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럼 여기서 괜찮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해서 제가 또 로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로고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저도 결정장애가 있어서 처음에 브랜드 만들 때 로고 만드는 것만 거의 2달 걸렸거든요. 근데 새로운 브랜드 요번에도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저 4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이렇게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정도로 해서 저희 라벨에다가 넣어주는 정도로 브랜드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상위 노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상위 노출보다 중요한 게 상품 등록입니다. 상위 노출보다요? 네, 무조건 상품 등록이에요.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은 허위가대 광고라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제가 만약에 상품명에다가 영양제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1페이지 1등이라 하루에 막 200통씩 나가요. 되게 좋잖아요. 광고비도 안 쓰고 있는데. 근데 상품명에 영양제가 써있기 때문에 신고를 엄청 받을 거예요. 근데 상품 수정에 들어가서 영양제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은 10페이지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절대로 앞으로 수정할 만한 거리들이 없게끔 잘 등록을 하셔야 돼요. 1페이지에 올려놔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상위 노출의 중요성과 상품 등록의 중요성, 그리고 상품 등록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제가 캡처본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시면 월 매출 1억은 아니더라도 월 매출 2, 3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월 매출 1,000만 원이 되게 큰 숫자 같은데 쉬운가요? 쉽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품 하나요. 상품 등록도 6월 초에 했어요. 지금 보시면 1 매출이 한 제품으로 530만 원 정도 나가죠. 한 제품이에요 이게? 네, 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숙달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진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몇 번만 해보시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근데 판매하실 때 노하우가 많다 하셨는데 꿀팁 조금만 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더요? 조금만 하나만 더. 저 되게 많이 푼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잘 팔리는 키워드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팔리는 키워드를 알 수가 없어요. 알부민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네이버는 알부민이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쿠팡은 다릅니다. 보시면 잘 팔리는 키워드는 지금 보시면 자동완성 검색어들 있죠. 자동완성 검색어 첫 번째가 메인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각적 인증 앨범 100%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PC 버전이잖아요. 실제로는 모바일 어플 있죠. 거기 들어가서 알부민이라고 쳐보면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부민이라고 쳐보면 순서가 좀 다르죠. 나오는 것도. 아,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PC로 구매 안 하잖아요. 다 모바일로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있는 자동완성 검색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판매가 나오는 키워드는 거의 모바일의 자동완성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잘 보시면 잘 팔리는 키워드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원료 검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뜨는 연관 검색어를 상품 등록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상품 등록할 때 쓰시면 안 되고 태그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은 메인 키워드 혹은 세컨 키워드가 허위가대 광고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품명에 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받으면 나락간다고. 그래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태그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등록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네, 이거 꿀팁입니다. 오늘 일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유, 일은 아까 다 끝났죠. 제 일은 이제 발주 넣고 끝났고 수강생분 조금 케어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일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술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제가 술을 좋아해요. 술은 자주 드세요? 거의 매일 마셔요. 원래 집에서 매일 마시는데 오늘은 밖에서 마시려고. 저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오늘 술 친구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와이프 참.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덕분에 이런 난생 처음 먹어봅니다, 이런 거. 아, 저도 처음입니다. 아, 좋다. 아이고. 사실 제가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하기 전부터 수강생분들 카톡이 밀려 있어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자기 번호를 오픈하진 않잖아요. 개인톡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첫날 제 번호 그냥 다 풀이거든요. 그냥 전화하라고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화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낫고 그게 훨씬 전달도 잘 되니까.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부탁해요. 9시부터 12시까지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유일하게 제가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딱 그때인데 그 시간마저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갖고 그때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지만 와요. 그냥 그때는 제가 답장을 안 해요. 대신 와이프 자러 들어가면 그때부터 답장 다시 하고 계속 이 수강생분들의 연락이 밀려 있으니까 수강생분들이 자고 나면 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잠도 많이 안 자고. 몇 시간 주무세요? 3시간 정도 자요. 제가 대부분 4시 정도에 자거든요. 7시에서 7시 반쯤에는 일어나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등교하기 전에 유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딱 그때 보려고 일어나는 편입니다. 안 피곤하세요, 근데?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잠을 좀 덜 자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피로한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셀러로서의 목표가. 쿠팡에서만 일단 월 매출 5억에서 7억까지는 한번 해보자. 2억은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한 제품으로 1억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인생이 좀 굴곡이 많으신 것 같은데 힘드셨던 점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막 올라오셨잖아요, 계속. 그쵸. 극복하시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마인드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뭐 극복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저 스스로 한 번도 먼저 포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거든요. 이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하던 포기만 안 하면 뭔가의 성과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돈이든 뭐 어떤 다른 거든. 저는 절대로 좀 먼저 포기는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포기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목표이긴 한데 저희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도 하고 싶은 걸 못 해봤어요. 노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뭔가에 실패가 있었어서 더 그걸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할 수 있는 거를 찾았을 뿐이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사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린 나이에 철든 척 했나봐요. 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했던 거고, 막노동 할 때 몸 쓰는 일 할 때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돈도 조금이라도 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통장도 만들어줄 수 있었고, 제가 아이한테 지금도 가장 살면서 제일 미안한 게 같이 시간을 보낸 것보다 제가 다치고 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돈을 한두 푼 모아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때 200 몇십만 원 정도를 넣어줬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허리 다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그 주식 계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막 울기 직전이었는데 와이프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은 200만 원이 모이고 모였으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적어도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구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럴 돈도 없었으니까. 그게 참 아직도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아주려고요. 늦은 만큼 많이씩 모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시작을 해라. 이 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시작을 해라. 자기 상황이 빚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이런 걸 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뭔가 삶이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려면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도하는 거. 그래서 꼭 그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처럼 좀 간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세요?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알아요. 분명히 간절하신 분들일 거예요. 저희가 뭘 먹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계신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자기 인생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보셔야 돼요. 고민만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제가 항상 뭘 할 때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해요. 3년 전부터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 커졌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니까 이거는 술 먹고 하는 진심입니다. 그냥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